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리플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과 그리고 최근에 리플 셀 행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신 근황을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웰 행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달에 있는데요. 8월 9일 정도에서 두바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이번에서 좀 터닝 포인트를 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의 리플 행사가 항상 임팩트 있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코로나 시점으로 인해서 임팩트 있었던 게 좀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봉인 해제가 되고 나서 첫 행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점에서 힘을 좀 더 많이 쓰고 좀 많이 어그로를 끌고 이슈를 좀 많이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부분 좀 좋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주길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리플 핵심 상품 ODL 브랜드 리플 페이먼트로 변경이 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왜 이렇게 자꾸 바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입에 착착 잘 감기기 위해서 브랜드 이름을 자꾸 변경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좀 이름의 변경을 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플의 전략 및 운영 담당 부사장은 리브랜딩 주요 목표는 전문 용어가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현재 전세계 55개국 이상 진출을 하고 있고요. SBI, 머니그램, 페이팔 유명 금융기관들이 이용 중이다 라고 되어져 있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SBI 쪽을 좀 더 우선시 챙겨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리플 빵형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소송 비용 만약에 2억 달러를 제품 개발에 투입을 했다라고 했으면 아마 내용은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SEC 소송에서 대략 2억 달러 정도를 썼는데요. 한국 돈으로 대략 2,700억 원 규모를 좀 사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걸 만약에 뭐 블록체인 행사나 또는 인력과 이런 쪽으로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웠다라는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기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리플 행사에 따른 기대감을 왜 지금 시점에서 이걸 왜 다루냐, 어떻게 보면 23년도 기준점으로 지금 1100원을 찍고 나서 좀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1100원을 찍었던 시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EC와에 있는 XRP와의 소송 부분에 따른 유리한 내용이 나와 줌으로써 한동안 급등을 보여주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요 11월 달에 맞춰가지고 수행 행사 때 매입을 하면 좀 늦겠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안에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역대급 세일 행사 일정을 제가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씩 그때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아서 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 때 기반으로 보게 되면 이때인데요. 이때는 대략 평균 가격대가 200원대였고 그 뒤에 이 15일 기준점으로 해서 가격이 점차 내려왔는데 이때 세일 행사가 시작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보게 되면 그렇죠. 17년도 16일 이때는 대부분 이제 좀 유명 인사들을 처음이다 보니까 초청을 해서 좀 어그로를 많이 끌고 그만큼 뭐 스포트라이트도 좀 잘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대부분 세일 행사를 하기 위함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격 대비도 좀 많이 올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대충 가격을 보았을 때도 50% 정도는 올라주었고, 그 다음 2018년도 때 이제 수행 행사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정도였어요. 이때는 이제 장이 별로 안 좋았었을 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쭉 넘겨서 10월 4일 때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시작하고 나서 매입을 했으면 여전히 조정이 좀 이루어졌고, 그 전에 좀 많이 이슈가 있었고 거래량도 조금은 나와주었다라는 점이 좀 도드라졌고요. 그 이후부터는 또 방향성이 되게 스테이블하게 갔던 측면이 얼추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으로 또 2019년도 때를 보겠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 직전 기일점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인데요.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 네, 요때죠. 이때인데 마찬가지로 수요일 행사 딱 들어가자마자 더 내려가고, 그 전에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올라왔어요. 과거 대비보다는 좀 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가격을 지켜주는 정도로, 악재가 많이 나왔다라고 해도 가격을 지켜주는 용도로 수요일 행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 뒤부터는 좀 많이 내려왔던 측면은 다소 아쉬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부터 2020년도 때부터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걸 분할로 쪼개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하게 돼서 이거를 이런 형태로 쪼개가지고 이제 북미 뭐 이렇게 다 나누어 갖고 유럽 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뭐 진행을 또 좀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자료를 띄워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자, 7월 달부터 그런 분위기가 어땠냐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네, 이때입니다. 7월 달부터는 다시 이제 수요일 첫 시작 이전 때니까 어땠습니까? 이전부터는 좀 가격 추이가 좀 내려오다가 어찌 보면은 이때도 200원대에서 거의 300원대니까 50% 이상 올랐죠. 첫 시작점.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달마다 한 번씩 있었습니다. 10월 달까지 달마다 있었죠. 그래서 가격 추이가 10월 달 때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과거의 평균 랠리에 있는 가격 추이 대비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었고, 거래량 추이도 생각보다는 다소 이때도 조조하긴 했지만 첫 시작 지점에 있는 수혜 시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인한 기대감이 계속 이제 적어질 거니까 아무래도 그 다시 가격이 회귀하는 현상이 좀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시하고 나서부터는 조정폭은 연달아 같이 맞아주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1년도 기준점으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시점이라서 3월, 4월 아시아, 6월달 중동, 북미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했는데요. 3월달 때 분위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달 때도 뭐 보게 된다고 하면 그 전에 좀 많이 올랐고요. 그때도 이제 분위기도 좋았고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좀 좋은 효과가 나왔고, 그 이후부터는 물론 이제 다른 소식도 있기는 했지만 그냥 수혜적 관점으로 그냥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3월, 4월 구간에 있는 아시아와 유럽 기간이 끝나니까 어땠습니까? 네, 당연히 그 이후부터는 4월 28일 딱 28일 정도에 딱 끝나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다시 자리를 회귀하는 형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또 재미난 점은 거래량이 동시적으로 터져주고, 그때부터 거래량이 행사 끝나는 시점 대비부터는 또 줄어들었다. 그리고 6월달 추이를 또 본다고 하면 6월달 요때 시점인데요. 6월 16일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죠. 이때. 그러니까 행사가 딱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기똥차게 또 내려가는 형태가 나왔고, 그 뒤부터는 오히려 다시 또 가격을 또 스테이블하게 가주는 그런 형태가 나와주었다.
그리고 22년도 11월 16일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11월 16일 이때죠. 마찬가지로 한 달 전에 만약에 내가 이걸 보았다고 하면 여전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16일에 가까워질수록 그때부터 16일 이후부터는 어땠을까요? 올라가는 차하고 또 많이 빠지는 형태가 나왔고, 과거의 가격과 거의 유사해지고 거래량도 그전에 좀 많이 올라왔다고 하면 여전히 생각보다 많은 자금들이 좀 움직여 주었구나. 그럼 이번 패턴에서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여기서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완벽하게 공통점으로 알 수 있는 건 다른 거 다 제끼고, 수혜 행사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올라가는 패턴이 잘 나왔고, 물론 조건은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매수세가 좀 나와주면 좀 기대감이 괜찮고, 그 뒤에 한 달 이후부터는 딱 수행사 당일 시점 때가 되면 그때부터 쭉 내려가는 형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있는 가격대와 거의 회귀하는 형태로 나와주었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리플을 좀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전략도 잘 먹히는 관계도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 한번 준비를 해보았으니 곰곰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요 내용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보게 되면 되게 재밌는 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SEC 쪽에 있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빵형이 이 뒤에 누군가 서 있죠. 우리 그 큰 SEC의 문어형이 이 뒤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뭐 그런 짤이 돌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재밌기도 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라운드 X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라운드 X 클레이 시장가 매도 120원대 급락이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가격 추이가 미쳤습니다. 클레이튼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죠. 어떻게 보면은 3,000원대, 시작가가 3,000원대였는데 지금 147원대니까 어마무지하게 많이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매우 많이 실망감을 좀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2시간 전 때부터 분매가 이루어졌고, 분매한 지갑이 32개, 총 분매한 게 대략 700만 개, 송금된 수량이 260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직 움직임이 없는 지갑도 절반 정도가 되고, 32개 지갑 중에 11개 지갑만 2시간 이내 액션이 있었고, 9개 지갑은 송금이네, 2개 지갑이 스케이팅이 됐다. 개개인 송금은 자유롭고 내부 클레이 가치가 어떻게 전반적인지 알 수가 있다. 송금 받은 거래소 지갑을 분석을 해보면 3개월마다 동일 루틴이 자주 보이고 분기 성과급 성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라운드 X 물량이 분배되기 시작했던 시점이 이 초록색 박스 부분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최저점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X 클레이 분배받은 직원이 실수로 시장가에 매도한 흔적도 보인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이제 보게 되면 총 송금액이 120만 개, 2년 동안 모아던 클레이 코인으로 보냈고, 이게 아무래도 직원이 좀 보낸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코인을 내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달라진 만큼 여러분들이 그 기간을 어떻게 잘 극복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인 중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전략이 뭐 이더리움 비중이 좀 높았고 비트코인은 조금 그때 당시에 좀 적었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 근데 그런 형태로 계속 모아가면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알트의 변동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왕관을 이겨낼 수 있는, 부자가 되기 위한 왕관을 쓰려고 하면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수익률을 약간 좀 더 낮춰서 가져가도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약간만 내려놓아도 괜찮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향하면서 나의 감정 곡선을, 공포감 있는 감정 곡선을 제어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솔직히 좋은 전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전략을 좀 더 체계화하고, 그게 이미 물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최대한 그거를 좀 해지할 수 있는 다른 좀 큰 규모에 있는 자산으로 해지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